일단은 이제 그 전세 부동산 시장이 특히 아파트 시장이 안정화되려면은 일정 수준의 일단 매물이 좀 나와서 그러니까 수요가 일단 나와야 되는데 매물이 나오거나 또 공급이 되거나 해서 그 수요자들의 어떤 심리적으로 안정을 좀 줘야 되는데 지금 일단 다양한 정책을 했지만은 아직은 매물이 그렇게 생각만큼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근데 공급은 좀 시간이 걸리 이런 갭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정부에서 사실 그 시장 진단할 때 좀 오해했던 게 공급이라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새 아파트 짓는 걸 공급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 다주택자가 내놓는 걸 공급이라 보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있어야죠.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내놓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인 교과서에는 어떻게 설명되는 건 저는 주로 교과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과서 이제 공간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인구가 10,000명이 살면 이거 인구 1,000명이라 해볼까요? 인구 1,000명이 살면 주택이 대략 한 450개 있어야 된다. 네.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파리나 이런 도쿄라든가 이런 데는 한 600지가 됩니다. 인구 1,000명당. 1,000명당 혼자 사는 사람이 워낙 많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대도시 같은 경우에 더 많아야 되고요. 네. 이게 물리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사고 파는 것들 있잖아요. 네. 사고 파는 것은 자산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주식 수익률보다 부동산 수익률이 높다. 그럼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가서 공급이 일어나고 네. 부동산 수익률이 주식보다 낮다. 네.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주택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은 이것도 있지만은 자산 시장의 움직이면서 사고 파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네. 이쪽 시장은 실물이 없는 거잖아요. 네. 금리에 따라서 이자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예. 이쪽 시장은 실제로 사람 사는 거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주택이 충분하다면은 예. 충분한 상태에서 정부가 이 정책하는 건 굉장히 맞는 정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우리 서울은 380채 있습니다. 예. 1,000명당. 네. 누가 봐도 모자란 상태거든요. 아. 근데 이걸 기본적으로 늘려놓고 다주택자가 내든 말든 네. 그건 말이 되는데 네. 절대 부족이라는 상태에 있는데 다주택만 내놓으면 집값이 잡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주택자 내놓고 안 내놓고 그건 안 따집니다. 네. 이 기본적인 물량이 그게 생존권의 문제니까 네. 기본적 물량에 충실하게 하는 것들이지 다주택자가 물량을 내놓으면 집값 떨어진다? 근데 원래 모자라는데요. 네. 원천적으로 모자라는데 네.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으면 다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한 발상이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 공급이 많다 적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반지하방 사는 사람들, 네. 그다음 옥탑방 사는 사람 아직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아마 지금이 충분하다 그러면 계속 거기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서울에 처음 유학 왔을 때 처음 보는 사람하고 하숙방에서 잤습니다. 네. 기숙사에서 처음 보는 사람하고 잤고 아마 세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우리 자식 세대는 아마 혼자서 방을 쓰거나 네. 더 좋은 시설에서 잘 거예요. 네. 이것들이 이제 수준이 높아지는 건데 지금도 개수로 보면 다 어디선가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냐? 이분들을 다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숫자가 만약 선진국처럼 500개, 600개 된다. 네. 1,000명당. 네. 그러면 이제 최하위에 있는 주택이 사라져요. 네. 사라져서 이제 새로운 주택으로 변신이 되고 네. 예.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죠. 지금은 살기도 빡빡합니다. 네. 서울에 빈집이 거의 없잖아요. 네. 예. 박원순 시장님이 10년 동안 빈집 뭐 해서 마련했거든요. 네. 10년 동안 빈집을 가지고 뭐 청년주택하고 네. 200채 안 될걸요 아마 그게. 10년 동안에 이게 200개 안 됩니다. 빈집이 그만큼 적다는 거죠. 그만큼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그동안에 이제 뭐 서울에도 8.4 대책에도 뭐 서울에만 10만 가구 정도 예. 공급하고 거기에 뭐 3기 신도시 이런 거 다 모으면은 뭐 수도권에 한 127만 가구 정도 예. 공급하겠다 이런 이제 공급 대책을 내놓은 셈이거든요. 그동안 쭉 모아 보면은 예. 그래도 100만 가구 이상 공급된다 하면은 이게 좀 수요자들을 심리를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원래는 굉장히 안정시켜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건 이제 안정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지금 정부가 말할 때마다 뭐가 좀 달라지는 게 있고 특히 이제 중요한 공급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불안한 공급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번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뭐 대선 공약으로까지 해서 행복주택 짓겠다 했잖아요. 네. 이게 뭐 어디 뭐 유수지에 짓고 뭐 철도 위에 짓고 도로 위에 짓고 준공된 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 준공이 거의 안 됐을까요? 주민들 반대했거든요. 네. 아, 주민들이 반대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왜 우리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임대단지를 든다. 똑같은 게 발생할 거예요. 네. 지금 이제 과천 정부청사, 과천시 의회 의원님들이 갑자기 머리가 깨끗해졌습니다. 다 삭발하시고. 삭발 시위하죠. 삭발 시위하시고. 네. 태릉
태릉에다가 뭐 대규모 공급한다 했죠. 네, 뭐 다 구청부터 주민들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용산 뭐 또 어마어마하게 개발하는 거 있죠. 뭐 40가구에서 뭐 한다는 건 용산 구민들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까지는 아니고 상당수 다른 표현 좀 과했고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정책이 계속 집행될 것이냐. 정부에서 외곽에 하는 3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이권 관계가 없으니까 공급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지금 대규모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반대 직면에 있고 나머지 남는 물량은 그럼 뭐냐? 뭐 어디 뭐 방위 이동 주민센터 그걸 복합화해서 100가구를 집어넣고 규모가 굉장히 작은 데만 그런 남았네요. 것들만 다 남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런 물량이 서울의 시장의 과열을 잠재울 수 있는가? 100개, 200개짜리가 모여서 서울시 가격이 촉발한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길목 좋은데 강남이나 마용성 이런데 1000세대, 2000세대짜리 아파트예요. 새 아파트. 대규모 단지를 받았죠. 그것 때문에 폭발을 했는데 그거는 공급을 막아놓고 여기에 200개, 300개 그만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가 아니고 저기 뭐 고향에도 짓고 남양주에도 짓고 그럽니다. 물론 강남 인근에 짓는 것들이 효과가 좀 있을 거고요. 근데 실제 나중에 공급이 되면은 공급으로 인한 충격으로 해서 좀 안정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들은 강남이 필요하면 강남에다가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그 옆에도 공급하면 되거든요. 여러 연구들을 보게 되면은 강남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 또는 한 3, 40분 거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뭐 지하철을 타든 도로를 타든 그 정도에다가 대규모 공급 한 10,000원 정도만 공급해도 충격받습니다. 10,000원씩 매년 공급하면 되거든요. 그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절대 안 하고 다른 것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정부의 신념이 있다 이런 건 좋지만은 조금 현실과는 좀 다른 게 아니냐. 오히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남 옆에 짓는 것들은 뭐 과천하고 하나 몇 개 없잖아요. 물량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저쪽 강북 쪽 이쪽은 뭐 그쪽은 별로 수요가 없어요, 사실은. 마용성을 제외하고는 강북에서는. 근데 은평구 옆에다가 어마어마한 물량을 짓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 동쪽으로 의정부 근처에 뭐 어마어마한 물량을 짓고. 그렇게 하면은 그 주변 집값은 어떻게 될까? 그 주변 집값은 굉장히 하락을 할 겁니다. 그럼 서울 시내에서도 이제 양극화가 더 나타날 수도 있죠. 과거에 분당 신도시 입주했을 때 성남시 집값은 거의 폭락에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요만큼 떨어지면 그 주변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물론 나중에 또 분당이 워낙 좀 다시 올라갔지만은 지금 또 이렇게 다시 올라갈지는 봐야겠지만요. 근데 그렇게 지역을 굉장히 교란시킬 요소도 있거든요. 이번 공급 방안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번 공급 방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 공공 지원형 재건축, 공공 재개발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처음부터 저는 그런 얘기했지만은 이걸 재개발 같은 경우 또는 강북에 한 동짜리 재건축 있잖아요. 이거 재건축 원래 불가능한 겁니다. 한 동짜리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높여주지 않은 이상 재건축이 불가능한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에서 생각하듯이 움직일 거예요. 근데 이제 나머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재건축 그러면 1000세대 이상, 재개발해도 1000세대 이상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연 따라갈까?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는 물량 자체가 첫 번째는 민원에 의해서 상당히 좌초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민간의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협력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다. 그러면 상당한 물량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시장에서 아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최근에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인 데가 신고가 갱신하고 이런다는 게 아무리 봐도 비정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보다 보니까 아 여기는 공급이 하나도 없네. 그럼 우리는 영원히 독점이네. 뭐 그런 품귀 현상이네. 그런 인식도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시장이 빠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약간 같은 맥락에서 보니까 한국은행 그 소비자 동향 조사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국민들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사실 재작년부터 제가 좀 조정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조정이 안 와가지고 굉장히 틀리는 경우인데 2006년, 7년에 미국에서도 아주 그 설전이 있었습니다. 그 뉴 이코노미 해가지고 뭐 계속 무한정 잘 된다, 인플레도 없이 경제가 잘 가는 이상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이제 이제 끝물 같아, 너무 충격 온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더 갈 것이다라는 주장과 이제 꺾인다는 주장이 있는데 예. 그 사실 더 가기 위해서는 조정받았다 가야 돼요. 네. 확 꺾이는 것보다는 네. 좀 조정받았다가 다시 가는 보통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게 낫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계속 가기만 하면 나중에 골도 굉장히 깊어지고 네. 지금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하고 비슷한 거 거의 같은데요.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오르면 조정도 깊어지고요. 네. 그 모든 자산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네. 그 나중에 그래프를 이제 월간 그래프나 네. 주간 그래프 이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예. 주식이나 채권이나 골드나 오일이나 거의 다 똑같습니다. 네. 부동산도 거의 똑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 자산의 속성이 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전적으로 코로나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살펴봐야 되고 국민들은 지금 그렇게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설문 결과거든요. 네. 그 결과가 왜 그렇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최근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뭐 보아하니 그쪽 지역은 아직 공급이 안 나타날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유동성도 많고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간 것 같은데 네. 그 항상 경제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요인들도 있습니다. 네. 제일 큰 건 코로나하고 거시경제 충격이에요. 네. 저는 제 상식으로 거시경제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대요. 코로나가 왔는데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네. 그럼 다음번에 경기 부양책은 코로나입니다. 농담 삼아 네. 하는 얘기가. 예.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네. 분명히 충격이 있었는데 네. 기업들도 그대로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충격은 언젠가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어떤 연구를 보더라도 거시경제 충격 받으면은 집값은 조정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 조정인데 그게 장기적 경기 침체로 가면은 이제 집값은 지리멸렬하게 네. 2008년 이후 스타일로 한 5, 6년 지리멸렬하게 가는 거고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좀 그냥 팬데믹 병 걸렸다 나았다 네. 그러면 이제 보통의 경제가 호황으로 가는 국면 전환 속도보다는 훨씬 빠르다가 네. 이제 기존 연구들이에요. 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좀 희망하는데 예. 실제 지금 공급은 좀 자투리 땅을 활용해 가지고 몇백 채씩 짓는 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네. 과연 지금 시장에 집값은 장기적으로 안정되겠다 하는 이런 신호를 제대로 주고 있느냐, 특히 뭐 강남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 점에서는 조금 자신이 없거든요. 제가 예. 볼 때 교수님 생각 어떻습니까? 뭐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네네. 이번 가격 폭등이 불러온 건 보게 되면은 선진국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가격이 올라갈 때 보면은 거시경제가 좋아서 올라갈 때는 그냥 뭐 강남부터 오르고 이게 아니고 다 같이 오릅니다. 네, 자, 근데 우리가 최근에 경제가 계속 안 좋았잖아요. 네네. 계속 안 좋으면은 요놈만 오릅니다. 강남 오르고 서울, 오를 곳 경기도는 불안해요. 네. 경기도는 불안해서 투자를 안 해요. 네, 경제가 안 좋은데 예, 예, 딱 그래서 양극화가 더 벌어지거든요. 네,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 정부는 좀 특이한 거는 강남을 막으니까 서울이 튀고 네. 서울을 막으니까 경기도가 튀고 그다음에 지방까지 튀고 네, 뭐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전국을 확산한 네, 아주 특이한 사례를 만들긴 했지만은 좀 지금은 하여튼 뭐 특이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게 가장 먼저 촉발하게 된 거는 강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네, 근데 정부가 일관되게 보내고 있는 신호는요. 가로주택 경정 비사, 뭐 도시 재생 뭐 이런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네, 일반 국민들은 관심이 없고 네, 거기에 대한 공급은 앞으로 더 없어진다를 국민들이 더 확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책이 더 꼬이는 게 아니냐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다음 이제 도시 재생 얘기나 이제 낙후 지역을 어떻게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작동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뭔가 하면은 도시 재생 우리가 저번 정부부터 도시 재생 하고 있는데 주택 공급 효과 거의 없습니다. 그 바꾼 게 이거 창고를 카페로 바꿔가지고 식당을 만든가 아니면은 네, 뭐 빈민가는 아니고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담벼락에다가 페인트 칠하는 거. 네, 뭐 그 정도로 하는 게 다거든요. 네, 낙후된 지역을 또 바꾸는 과정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네, 근데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서 봤을 때 좀 중요한 거는 낙후된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번듯하게 들어서는 과정에 어떤 기제가 작동하는가 하면은 그 가격 자체가 네. 한 3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철거해서 새로 지으면 돈이 남아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안 떨어집니다. 아, 예, 안 떨어지면 철거해서 올리면 망합니다. 네. 용적률을 많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네. 일본도 가격이 많이 2000년대부터는 가격이 많이 안 떨어졌거든요. 네. 일본도 도쿄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니까 용적률을 뭐 1500%, 2000%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말해서 도시 재생을 통한 주택 또는 오피스 공급이 일어났던 거고요. 예. 우리는 그런 기반이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땅값도 안 떨어지는데 그쪽 물량 숫자상으로는 네. 그쪽을 다 개발하면 주택을 다 짓고 서울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 시간이. 아, 그동안 그러면 이제 계속 반지하방만 살아야 되느냐? 네네. 차라리 더 가속화 시키는 건 외곽에다 큰 개발을 시키면은요. 네. 이 지역이 더 빨리 비어요. 예. 아. 그럼 거기다 새로 짓고. 음. 근데 도시라는 게 항상 10% 20%는 리저브 돼 있어야 됩니다. 예. 뭐 예. 뉴욕에서는 5% 정도를 보고 있는데 네. 5%를 최마지노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예. 한 7, 8%는 좀 여유가 여유가 있어야지 있어야 되죠. 계속 미래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고 이렇게 네. 계속 이쪽 개발하고 이쪽 개발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인데 네. 지금 서울은 너무 빡빡해가지고 네. 그걸로 하면은 자 한 50년 같이 참아봅시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새 집은 50년 뒤에 여러분들이 거의 다 가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되면 지금 지은 집이 또 큰 집이 될 겁니다. 네. 계속 그 과정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작동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예. 세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주택을 공급하고 잡은 나라들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일기 신도시, 예. 뭐 분당, 일산 이런 게 이제 내년이면 30년 되지 30년 않습니까? 넘죠. 그리고 또 서울에서도 아파트 이제 30년 넘어가지고 뭐 재건축 예. 그 시한을 이제 맞추는 그런 아파트가 계속 이제 속속 생겨날 것으로 이렇게 막 보도들이 되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 낡아지는 도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 그 재건축은 좀 어렵고 민간 재건축은 좀 가능한 줄이 높고 결국은 이제 공공 참여형 재건축을 하자는 게 아마 이번 네. 공급 방안에 약간의 그 뭐랄까 전략이나 좀 저 탈출구 같이 느껴지는데 지금 보면 공공 참여형 같은 경우는 용적률도 많이 높여주는 대신에 높아진 여유분은 절반 정도는 이제 뭐 공공 임대나 공공 분양으로 돌려라 뭐 이러다 보니까 민간들이 참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그럴 때 민간들을 좀 적극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은 혹시 뭐 없을까요? 저는 이번 정부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아, 왜 그런가 하면 먼저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홍남기 부총리는 네네. 용적률 올려서 발생되는 수익의 90%를 국가가 가져가겠다 했습니다. 네. 그 얘기를 어떻게든지 쓸어 담아야 돼요. 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분당에 아파트를 지금 산다. 네. 그러면 이제 몇 년 지나서 이제 재건축될 걸 예상하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대 수익률 앞으로 3억을 난 생각하고 있다. 네네. 근데 이제 재건축 초과익 환수니 뭐니 그래가지고 지금 1억으로 쪼그라들었어요. 네. 근데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풀어줘가지고 네. 재개발을 하면 1억 2천이 된다 칩시다. 네. 그런 사람은 재건축을 할까 안 할까? 힘들죠. 적어도 한 2억 7, 8천은 돼야지 할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정부에서 그 잡아놓은 어떤 그런 그 프레임이랄까 이게 네. 너무 강력해가지고 네. 민간을 끌어들이기엔 굉장히 한계가 있다. 아. 이제 몇몇 단지에는 작동한다. 아까처럼 이제 뭐 강북에 한 동짜리 아니면 재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땅인데 네. 정부에서 이거 해줘서 한다. 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 공공하고 재건축하는 게 도대체 무슨 메리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네. LH가 국가 기금을 받아가지고 네. 저리로 해서 저리 기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면은 혜택이 왕창 가고 네. 민간이 자기가 똑같이 받아가지고 공공기여를 하면 혜택이 없고 네. 그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뭐 전부 다 국영기업화 시키겠다는 얘기인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네. 뭐 공공이 하면은 뭐 공공의 장점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민간이 하면 민간의 장점도 있겠지만은 너무 두 개를 차별하는 게 아니냐. 네. 공공 지원형 같은 경우에 거의 1%대 기금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자금을. 네. 어마어마한 특혜거든요. 네. 차라리 민간한테도 주고 예. 민간도 똑같은 공공 기여를 해라. 네. 그럼 사업이 더 활성화될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공공이 그렇게 뭐 SH하고 LH가 그걸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면 민간 시장을 더 구축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사는 좀 운영에 있어서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물론 네. 공정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담보를 할 수 있겠지만은 네. 뭐 효율성에서는 떨어지는 면이 있기 떨어지죠. 때문에 네. 민간하고 같이 가는 방향을 계속 찾아야 되는데 네.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게 뭐 하나의 생각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30년이 됐는데 과거에도 재건축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일기 신도시는 대략 한 180에서 230, 50%까지 용적률이 돼 있어요. 네. 예. 한 150%, 180% 이런 것들은 이제 분당 일산 정도고 네. 나머지는 200% 훨씬 넘는 것들인데 분당 일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이 워낙 높아서 용적률을 좀 높여주면 재건축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이제 재건축을 해서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 중동, 뭐 저 3번 평촌이 너무 빡빡합니다. 네. 아. 그 가격도 그리 높지 않아요. 네. 이 지역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러니까요. 이 지역 정리 방법이 이제 뭐 리모델링 정도를 생각하는데 아. 그것도 이제 수리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과거 일이라서 까먹은 게 있는데 그냥 분당, 일산 5개 신도시, 네. 1기 신도시를 그냥 평범한 아파트로 보시면 안 됩니다. 바다 모래로 지은 아파트거든요. 그때 그런 보도가 많았죠. 보도가 많아서 회사로 썼다. 예, 하도 예. 모자라서 그러면 예. 이제 뭔가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안전 문제를 계속적으로 좀 모니터링하면서 예. 적어도 뭐 사업 기간이 몇 년이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고 네. 안전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좀 그렇겠네요. 다 바꿀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신도시 같은 경우에 용적률을 마냥 올리는 걸 좋아할 거냐에 또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과밀화될 수 네. 있으니까. 예, 한 15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네. 선진국들은 20, 30년 전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용적률 300%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예. 평당 5천만 원이라 치고 네. 용적률 200% 아파트는 평당 7천만 원. 그렇죠. 용적률이 가격에 반영되는 게 맞습니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 네.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예. 몇 층 더 높아도 똑같이 그 동네는 평당 1,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용적률이 낮으면 더 비싸고 네. 그리고 그 주민들이 좋아하겠느냐. 그래서 선진국 중심으로 새로 나타난 님비 현상이 뭔가 하면요. 아. 우리 동네 집 짓지 말라는 겁니다. 예. 새로운 님비 현상이라는 네.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동네 쓸데없이 더 높은 집 짓고 하지 말고 네. 우리 집 새로 짓더라도 우리 것만 지을 거야. 그 대신 가격은 훨씬 비싸지는 거야. 아, 그러니까 쾌적한 환경을 갖다 누리고 그렇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소득이 많아지면 질수록 예. 더 원한다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선진국에서 뭐 이런 조사 올 초에 이코노미스트가 그 분석을 했는데 네. 주택 공급이 너무 없었다는 거야. 님비 때문에 새로운 님비 현상 때문에. 아. 우리 집 주변에 우리 집 지으면은 개발 호재 이러잖아요. 예. 근데 우리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작년인가에 강남에 CGB를 지을 때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보통 CGB 들어오면 박수 칩니다. 네. 유동 인구 늘어나고 장사 잘 되고. 장사 잘 되죠. 근데 그때 그 강남 주민들은 그거 들어오면 차 많아지고 그쵸. 네. 분위기 흐려져 예. 반대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용적률을 올리는 게 과연 그런 당근책이 되겠는가? 네. 네. 그리고 지금 뭐 정부에서는 50%까지 가져가겠다. 네. 네. 뭐 임대주택으로. 네. 네. 근데 그게 한 20, 30% 줄더라도 네. 과연 받아들이겠는가? 아. 이런 것들도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적률 올리는 게 결코 당근이 아니고 그렇죠. 좀 오히려 님비를 부를 수 있다는 그럴 것이 수도 있어요. 새로운 현상이네요. 예, 예. 아. 최근에 우리도 그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일단은 지금 일단 무주택자들이 지금 집을 살까 말까 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조언을 한번 해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에 좀 요지다. 네. 좀 무리해서 그거 사겠다 그러면은 한 30년 살겠다, 20년 이상. 네. 그러면은 뭐 언제든지 사도 좋다는 입장입니다. 뭐 대공황이 왔을 때도 한 20년 지나니까 봄대치기 했거든요. 네. 20년 대 대공황이 왔을 때도. 네. 근데 이제 나는 이제 한 10년, 5년 주기로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은 좀 전세나 월세로 있으면서 네.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니냐. 네. 부동산이라는 게 뭐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올라왔으면은 네. 좀 이렇게 주춤거리고 네. 그리고 지금 거시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라.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최근에 일단 부동산 시장 상황을 이제 전반적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신 그 심기온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